안녕하십니까. 스타트레일 알렉스 코치입니다. 강지상 코치라고도 하지요. 발표에 대한 스타트업 아이템 발표에 대한 지금 강연을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 둘씩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사업 아이템 발표 노하우 부분에서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업 기획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방식에 의해서 풀어진 발표 자료를요. 내용 구성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강력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발표 스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임팩트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시는 어떤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서 임팩트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 앞부분인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의 임팩트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그 스타트업 창업가시면은 발표 자리가 되게 많으실 텐데요. 보통 5분을 받으시죠?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7분짜리도 있고요. 10분짜리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5분짜리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5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길어졌을 때 어떻게 그거를 임팩트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는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라. 이 부분은 사업 계획안 스토리텔링 수업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안 보셨다면 그거 먼저 보고서 들으시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성에 맞춰서 임팩트. 꼭 이 부분은 머릿속에 넣고 싶어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서 혹은 사업계획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장표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헤드 메시지만 바꾸면서. Why, What, How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신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적,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 때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즉 기승전결 구조에 맞춰서 쭉 이야기를 듣는데 한 번도 거슬림 없이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오히려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 아이템에 대해 너무나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많은 내용을 꾸깃 막 꽂아 넣으십니다. 그게 그냥 발표 자료로 해서 뭐 한글이라든가 워드 파일로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실 때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발표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버린다는 의미는 그냥 별점을 빼시라는 의미예요. 이 이야기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으로 맞춰가지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머릿속에 빡 남길지를 설계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5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기억에 확실히 남기실 만한 거를 2개 정도로 남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혹은 이 그 발표를 들으시는 타겟에 맞춰가지고 2개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요. 가장 일반적으로 5분에서는 2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7분이나 10분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는 2개에서 3개, 많아야 4개. 왜 제가 4개 언더로 해서 3개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사람은요. 2-3개밖에 듣고 나서 기억을 못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5분에서 10분 동안 발표 시간 주어진 동안에요. 줄줄이 말씀을 하셔도요. 사람 머릿속에는 기억이 몇 개 남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2개 혹은 3개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괜찮게 발표하시는 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분이 발표하실 때 적지 마시고요. 발표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는지를 끝나고 나서 한번 적어보세요. 많이 남기 힘듭니다. 특히 투자자나 심사자들은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고객도 그렇고. 안 좋다는 의미는 워낙 많은 사업 아이템이나 제품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냉정하게
소위 그 원 오브 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중에 하나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기려면은 두세 개만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2개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Y와 타우 이렇게 구성 요소가 많은데 무엇을 기억시킬 것이냐? 케이스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아이템이 혹은 사업 모델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 아이템을 설명할 때 구구절절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플랫폼 아이템인데 공급자랑 고객이 나눠져 있는데 공급자가 각각의 다른 사업 모델을 엮여서 두세 개, 세네 개, 네다섯 개 혹은 이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엮여 있고 고객조차도 여러 개 쪼개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 한 땀 한 땀 설명하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아이템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으니 이 아이템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먼저 찬찬히 해주셔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Y 부분의 내용이 보통 길어집니다.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고객들의 니즈가 있고 이런 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거기서 공감하게 되면요. 아이템이 어려워도 어떻게 되죠? 보다 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여기서 설명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얻으셨으면은 Q&A 때 여러분께 질문을 할 겁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 보통 Y 부분을 길게 씁니다. 혹은 누가 딱 들어도요 정말 필요한 아이템일 때가 있어요. 아주 쉬운. 그래 나도 그거 불편했어. 나도 저거 써보고 싶어. 나도 저거 만들고 싶었어. 그러면 Y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줄이시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어디다 줄까요? 임팩트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다 하는데 주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반대죠. 아이템의 이해가 너무 어려울 때는 맥락 설명이 필요하니 Y의 임팩트를 빡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감을 얻기 쉬운 아이템이면 그러면은 왓 부분에 임팩트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공감도 쉽게 되고요. 사업 아이템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할 수 있거나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시도를 했더니 다 실패했어 라는 케이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우 부분에 내용에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분량이 많아지겠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우리도 딴 데서 많이 한 거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분량으로 따지거나 임팩트로 따지면 당연히 하우 부분에 힘이 실릴 겁니다.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극단적 케이스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에서 임팩트 한 군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작성해다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 분량 자체가 지금 Y와 타우로 예시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 Y와 타우의 하나하나 설명을 위해서는 2개 정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 좋아. 근데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이어진 질문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시장 규모와 비즈니스 모델 2개의 임팩트를 주시는 거고 5분 안에서도 발표를 저 2개를 2분 이상 발표하게 될 거예요. 분량상. 구체화시키시다 보면은 Y와 타우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해내기 위한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총 2개 정도의 임팩트로 내용을 구성하시는 거고요. 쉽게 표현하면은 전체 발표 분량상 임팩트를 주는 부분의 분량이 많아질 겁니다. 사업계획서, 즉 발표를 하실 때 내용상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 아이템도 지금 기획서를 한번 펼쳐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 코치였습니다.